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겠다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보완 대책을 내놓고 당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지만 주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주택가에 문을 연 재활용 도움센터입니다. 재활용품을 배출 요일에 관계없이 수시로 버릴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2020년까지 170군데를 만들어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마트에 가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오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하니까 너무 일석이조로 시간도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지난해보다 35%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되 3개월 동안은 위반해도 계고장만 발부하고 과태료는 10월부터 물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계속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품을 지정된 요일에 버리지 않거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사례가 아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인력 배치라든가 아니면 예산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대규모 축제, 중산간 지역 등은 요일별 배출제에서 제외시키면서 전면 시행은 말뿐인데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청 주차장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일인 오는 8월 26일부터 유료화됩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이상 주차라면 15분에 300원씩 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행사나 회의 참여 방문객들의 차량은 요금이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부터는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도 금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에서 일정 구간을 달린 차량의 평균 속도를 재는 구간 과속 단속이 시작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하루에 1,000대 이상 적발됐다고 하니 범칙금 폭탄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평화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 구간 단속 시작 지점이라는 표지판 앞에서부터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구간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와 광령 4교차로 사이 13.8km 구간.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 4월부터 71일 동안 9만여 대, 하루 평균 1,271대나 적발됐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가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위반 속도는 시속 20km 이내가 69%를 차지했지만 시속 187km로 달려 100km 이상 과속한 스포츠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구간 단속 구간을 평균 속도 90km 이상으로 달릴 경우 속도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3만 원에서 12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에서 60점의 벌점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서로 과속을 안 하니까 그게 확실시만 홍보가 되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글쎄요, 지금 좀 더 홍보가 돼야겠죠, 그게. 시범 운영 기간을 갖췄기 때문에 실제 이제 7월 1일부터 가동하면 단속 건수는 저희들은 분명히 줄어들 걸로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도내 운전자 상당수가 아직까지 구간 단속 사실 자체와 단속 원리를 잘 모르고 있어 경찰이 범칙금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밭농사를 하는 67살 여성과 서귀포시에 사는 조경업자인 63살 남성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는 SFTS 환자 8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호텔과 오피스텔 분양률은 반토막 났고 미분양 주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 주택과 오피스텔의 임대와 매매 정보가 가득하지만 실제 거래는 예전만 못합니다. 주택이든 이제 오피스텔이든 이제 그 분양형 호텔, 뭐 생활용 숙박 시설인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좀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좀 많이 주춤거리고 있고요. 지난 2015년 분양률이 93%에 이르던 제주시 지역의 분양형 호텔은 공급 객실이 3배 가까이 증가하며 40%대로 급락한 상황. 오피스텔도 올 들어 작년보다 3배 많은 1000여실이 공급되면서 분양률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1000가구에 육박해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공동주택 등을 공급할 때 분양 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분양 중에서 85평방미터인 경우는 우리가 매입해서 그거를 이제 그 서민층에다가 이제 공급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미분양 사태가 확산될 경우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름과 하천, 섬 지역 등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 절대 상대 보전 지역이 재정비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재정비 용역을 벌여 하천과 해안변, 도로 정비 등으로 환경이 달라진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부합리한 지역은 해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추진되고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운영되어 온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놨습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불균형을 고려해 권역을 4개로 나누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기존 제주시 동지역을 제주시로 하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자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면서 도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 제안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어려워 보입니다. 새 정부의 개헌 추진과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의지는 연말 또는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고 통과를 시켜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여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일단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추이나 특별제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의 방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주 관련 공약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권고안이 그대로 법률 안으로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마련된 권고안이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 일부 공공기관들도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중 나흘 동안 30분씩 일을 더 하는 대신 금요일에 2시간 먼저 퇴근하는 제도인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입니다. 저 팀원 여러분들 내십니다. 이제 정리하고 퇴근합시다.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직원들이 퇴근을 준비합니다. 울산 항만공사 직원들은 가정의 날인 매달 셋째 주 금요일 평소보다 2시간 먼저 퇴근합니다.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소보다 30분씩 늦게 퇴근하는 유연 근무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직장인들보다 2시간 먼저 휴일을 시작하다 보니 가족 여행은 물론 개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직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제도적으로 서포트되는 것 같아서 직원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유연금지를 통해서 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도입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 금요일에 2시간 앞당겨 퇴근하고 평소 30분씩 늦게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조기 퇴근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민원 업무나 경비 보안 업무, 관제실 근무자 등은 업무 특성상 조기 퇴근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도 조기 퇴근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민원인 불편이 우려돼 일단 유보했습니다. 금요일 조기 퇴근제가 일부 공기업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동참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근무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네, 장맛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지만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활동하는데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 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의 기온 23도로 출발해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무난하겠고요. 오늘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문화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22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는 모습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제주시 영평동 동샘교차로 인근 삼거리에서 28살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부교구장 주교에 문창우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문창우 부교구장은 올해 55살로 오현고와 제주대를 졸업한 뒤 중문성당 주임 신부와 제주교구 교육국장, 신성여중고 교장 등을 지냈고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문 부교구장은 올해 73살인 강우일 제주교구장이 2년 뒤 정년 퇴임하면 제주교구장을 맡게 됩니다. 정의당, 중앙당과 시도당 임원을 뽑는 전국 동시 당직 선거 합동 유세가 어제 제주시청 벤처마루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합동 유세에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정미, 박원석 후보와 부대표 후보 7명,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에 나선 고성효 후보와 김대원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투표,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원희룡 지사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정당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정 3년은 오로지 대선을 향한 정치 행보와 연결됐다며 더 이상 도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만을 염두에 두고 현직 지사를 흠집내고 있다며 정치 공세로 도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